트럭이 유유히 지나가는 한적한 거리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번개처럼 떨어집니다. 잠시 뒤 땅을 흔드는 충격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쯤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한 민가에 군포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 군부대 훈련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훈련에 투입된 KF-16 전투기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하며 민가에까지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 여파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마을 주민 등 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많아요. 거의 반파됐어요. 저희도 지금 안에를 못 들어가요. 많이 떨고 있어가지고. MK-82 폭탄은 전투 시 건물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축구장 1개 정도 크기를 살상반경으로 하는 위력을 지녔습니다. 이날 사고로 주택 5동과 건물 1동 등을 비롯해 1톤 화물차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이 비정상 투하된 폭탄 8발을 모두 수거한 결과 불발탄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추가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네, 볼수록 좀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일인데 군사 전문가인 김열수 실장님 모셨는데요. 자, 실장님, 먼저 군 당국이 1차로 내놓은 사고 원인을 보면은 조종사가 좌표 입력을 잘못해서 폭탄이 민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좌표 입력은 이제 비행을 나가기 전에 미리 받거든요. 네. 미리 받으면은 그것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USB에 갖고 와가지고 전투기에 이제 동기화 시킵니다. USB 이렇게 꼽습니까? 그렇죠. 동기화 시키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좌표 입력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에 대한 좌표가 주어지면 위도 몇 도 몇 분 몇 초, 그리고 경도 몇 분 몇 초,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해서 통상 4단계 내지 6단계의 좌표가 주어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포천 지역이니까 대충 뭐 37.8도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찍히는군요. 그게 이제 1분, 분 자체가 1분만 달라져도 네. 그게 거리가 한 6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 좌표 입력을 처음부터 잘못한 게 아닌가. 숫자 이렇게 한두 개가 보죠. 틀릴 수도 있다. 미세하게. 그렇죠. 숫자 하나가 이제 차이가 난 거죠. 그것이 경도상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네. 위도상에서 차이가 났을 수도 있는데 서울이 대충 뭐 27.7도 경도 127도 7분 정도 되니까 네. 아마 그쪽 정도 되면은 뭐 128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1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 네.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오폭 사고가 났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죠. 어쨌든 민가 주변에서 훈련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 보면은 세 차례나 보도를 보면 세 차례나 네네. 고칠 기회가 있다. 좌표를 수정할 기회가 있는데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따르던 두 번째 전투기 조종사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KF-16이 5대가 참가를 했잖아요. 네. 총 10세대 중에서. 그래서 세대는 이제 이상 없이 갔는데 나머지 이제 2대가 문제가 됐는데 그 2대 중에서 이제 아마 1번기가 있고 2번기가 있다라고 하면 예. 1번기가 아마 편대장 역할을 했을 거고 2번기가 이제 거기 같이 이제 편대원이 있겠죠. 그러니까 편대장에서는 1번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가 그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임무 수행. 그러니까 2번기에 따라오는 그 2번기도 자기는 이제 그 표적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 있었는데 그랬겠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맞느냐 안 맞느냐 수정 요청을 한번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제 둘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는 가는데 예. 목표 지점에 이제 도달하면 당연히 2번기 입장에서 보면은 1번기도 제대로 입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자비가 거거든요. 틀렸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창군 이래로 단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 모양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 입력했나? 이런 이제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 편대장 말이 맞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더 조사 과정에서 예.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피해가 굉장히 큰데 보면은 이 민가를 오폭한 폭탄 저 화면 보셨겠지만 굉장히 위력이 큽니다. MK-82라고 하는데 위력이 뭐 축구장 1개 뭐 정도를 좀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예, MK-82라고 하는 게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500파운드거든요. 500파운드면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대충 뭐 한 227kg 정도 될 겁니다. 예. 지금 저 표에 영상에 나가는 것처럼 네. 길이도 이제 한 2m 정도 되는 굉장히 크군요. 거니까요.
통상 보면은 KF-16에는 저게 각각 세 발씩 해서 6발을 달고 가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목적상 각각 2발씩만 달았죠. 그러니까 1번 전투기에서도 2발 해서 4발을 달았던 거고 네. 이번 전투기에서도 2발 4발을 달았는데 NK-82가 이렇게 직접 타격을 미칠 수 있는 타격 반경은 한 30m 정도 되고요. 네. 강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한 10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파편이 튀지 않겠어요. 파편이 튀면 한 300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축구장 넓이만큼 피해를 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발 가지고는 뭐 위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날 거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8발이 거의 동지점에 거의 비슷한 지점에 다 정확도는 떨어졌기 굉장히 때문에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많은 피해가 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궁금한 점은 일단은 뭐 좌표를 입력하더라도 육안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저 지점은 잘못된 지점이야라고 네.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 푸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건 네. 안 됐을까요? 수정의 기회는 이제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기회는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와가지고 USB에서 전투기에 넣었을 때 이게 이제 동조화하거든요. 동조화했을 때 내가 받은 최초의 좌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임무 수행을 위해서 비행을 하잖아요. 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 좌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목표물을 보면서 이걸 저 목표물이 맞는가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투기의 그 속도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속도하고 이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는 굉장히 있다라고 다르겠죠. 봅니다.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로 가지고는 뭐 옆에 것도 보고 하지만 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속도는 마하잖아요. 음속으로 그러면은 간다. 엄청 1초에 340m를 날아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목표 지점에 오면은 속도는 좀 줄여요. 예. 그리고 이제 목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목표를 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자신이 믿었던 거죠. 여기에 좌표 입력된 게 정확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제로 지적되는 점 중에 하나가 하마터면 이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30km 정도밖에 포천적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면 굉장히 남북 간 충돌로 벌어질 수 있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성전 훈련장에도 2-3번 가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미국의 훈련장에도 몇 번을 이제 가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의 훈련장하고 미국의 훈련장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미국 훈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서울 시내만한 그런 크기의 그런 훈련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크군요. 민간인 피해가 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지역에서 이런 그 군사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훈련장이 대충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한 3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더 넘어갔으면 사고는 생기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가니까. 혹시 뭐 위도 경로를 그런데 숫자 한두 개 틀렸다면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 금지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비행 금지선이 남방 한계선을 연해 가지고 쫙 표시가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가서 육안으로도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군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이 그래서 정도 오차가 날 리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리는 저는 뭐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면 합니다. 엄청난 실수겠죠.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고로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경기도 포천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주민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집이 들어가가지고 쾅 놓은 것 같은 그러더니 이게 왕창 와자장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기 나는 전에 이 집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전쟁 나는 줄 알았어. 약간 상상 속의 막 미사일 느낌? 여기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여기는 처음 났어요. 저도. 여기 그래서 맨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나왔을 거야. 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런 목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재 부상자가 15명으로 늘어났고요. 건물도 굉장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일단은 실장님, 일단은 지자체와 관계당국이 굉장히 많이 좀 분주하게 좀 사고 대책 마련 분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군이 일단 뒤늦게 입장을 냈는데 보니까 피해 발생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제 피해 배상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처음이라서 네. 피해 배상, 보상 이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군총장이 한 얘기는 최대한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이제 피해 조사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 조사가 끝나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보상 체계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대신 이제 지금 더 급하고
한 것은 이게 이제 자기 사는 집이 피해가 입어가지고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 포천시장이 어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선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 자체에서 당장 이렇게 보상이 안 되면 우선 포천시에서 이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는 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정부하고 포천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고로 군 당국의 뭐 기강회의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비상계엄 이후에 군 지휘부 공백이 생기면서요. 오늘 조금 전에는 정치권의 여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목 대행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군 지휘계통의 난맥상을 더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기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길 바랍니다. 훈련 중에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사고로 국민들께서 다치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민가에 떨어진 게 아니죠.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거죠. 좌표를 잘못 찍었다고 한다는데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방장관 부재로 인한 것일 수도 있으니 빨리 임명하라. 또 민가를 사격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실장님 공군이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뭐 사고 여부에 대해서 솔직히 초반에 제대로 명확한 게 입장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뭐 기강회의 문제도 나오고요. 어떻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좌표 입력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확인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보고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관제사의 역할 여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어제 이 훈련을 할 때는 합참의장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한미연합사령관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고가 난 뒤에 한 30분 있다가 보고가 됐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 전반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은 사고가 나서 한 100분 있다가 보고가 됐단 말이죠. 이게 브리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대신에 이제 한 100분 정도 있다가 저렇게 공군에서 발표를 한 것은 정확성과 신속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려면은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고 예. 정확하게 하려면은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은 지체되었다. 그런 비판은 피할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